예, 반갑습니다. 청년유년 정책기획팀장 조성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합원들과 회원들을 위해서 현재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교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소장님의 최저임금의 실태와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을 기초로 해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드릴 말씀은 한국의 최저임금 실태 그리고 국제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각자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 근거와 논리들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1986년도에 법으로 제정돼서 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11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아시죠? 시간당 4,320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8%가 인상된 안이죠. 작년에 2010년도에 청년유니온이 작년 6월에 최저임금 투쟁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각계 사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청년유니온이 작년에 편의점 최저임금 실태조사, 그리고 청년 가계부 실태조사 등등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10차에 걸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아주 성과적인 활동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청년유니온이 최저임금 기획단을 구성해서 다양한 최저임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현재 아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100원 또는 200원 등등 인상액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에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영계가 주로 주장하는 내용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충분히 높다. 그래서 정말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것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이 중요하겠죠. 유럽연합의 저임금 고용연구 네트워크라는 아주 유명한 저임금 문제를 다루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 유럽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라고 기준을 하는 것은 전체 중위 임금의 3분의 2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그럽니다. 한국이 그 기준을 따라서 통계를 내보면 2010년도에 약 26.5%가 전체 노동자 중에 약 26.5%가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고요. 임금 불평등 구조를 봤을 때도 한국은 임금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높은 수준, 거의 이것도 역시 최고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이 특히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불평등이 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바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임금 계층이 한국이 지금 26.5%라고 했는데요. 영국이 21%고요. 캐나다가 22%, 미국이 24.5%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임금 불평등이 한국보다 OECD 국가 중에서 임금 불평등이 한국보다 심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멕시코입니다. 예, 그만큼 한국이 임금 불평등도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조합원들도 최저임금 투쟁을 하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OECD 국가들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라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에 전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7.4%입니다. 한국보다 최저임금 비율, 그러니까 노동자 평균임금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체코, 미국. 이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약 30여 개 국가 중에서 이 세 나라밖에 없고요. 한국이 그럼 정말
실제로 최저임금이 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ILO나 국제노동기구나 OECD가 권고하는 평균임금 대비 50%, 지금 노동계도 우리가 그걸 주장하고 있죠. 그만큼 가는 데는 아주 먼 길을 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50%가 되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괜찮은 나라는 여러분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50%를 넘는 나라고요. 뉴질랜드도 그것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2008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에서, 물론 이것은 이제 각 나라들마다의 GDP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인별 국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2008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최저임금 평균 액수는 6.44달러입니다. 한국은 얼마일까요? 지금 2008년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3.1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OECD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실제 액수로 봐도 절반 수준입니다. 20개 회원국 중에서 15위에 해당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나라들은 룩셈부르크,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10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물론 이 나라들은 GDP,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이죠. 그러나 꼭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더 많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GDP 수준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미국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더 높은 거죠. 예, 이런 차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얘기해 볼까요? 일본은 법정 최저임금 액수가 얼마쯤 될까요? 6.3달러. 그러니까 한국의 정확히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는 프리터족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알바를 통해서 알바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일본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2배 가까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라면 예, 저도 그냥 알바를 하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죠. 10달러가 넘으니까요. 또 하나 경영계 쪽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에서, 특히 또 정부와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교육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88년도에 처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2010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은 88년도에 시행되었던 시기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임금에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는 수준에 비해서 그렇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주장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고요. 2010년도에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이 2.8%밖에 되지 않았었죠. 아주 심각하게 많은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었습니다. 자, 제가 교육 초반에 한국이 임금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바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최저임금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뭐보다 높아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재보다 조건이 개선될까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야 전체 노동자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위로 조건이 상향 개선되겠죠.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거보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뭐보다 더 많아야 될까요? 더 높아야 될까요? 당연히 노동 생산성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것보다 높아야 정당한 거겠죠. 만약에 물가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분명히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수준이 있다면 그 수준에 맞게 임금이 인상돼야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확한 경영계의 주장은, 대부분의 경영계의 주장은 노동 생산성과 최저임금 인상률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를 빼먹고 있는 거죠? 물가 인상률을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 플러스 물가 인상률, 이 퍼센트와 최저임금 인상률, 이 퍼센트를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간 한국은 결코 최저임금이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이 인상되진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은 수치로 인상되어 왔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물가가 인상되는 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거죠. 예. 따라서 최저임금이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되었다고 절대 볼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요즘에 고등학생들조차 이런 경제교육과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했던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다양한 이미 최저임금이 사회 그리고 전체 임금,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연구들이 이미 깊이 있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영국, 미국 등에서도 최저임금과 전체 소득과 고용과의 관계 이런 연구들이 깊이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결과, 영국의 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기업 또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영국에서 약 100만 명에 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이 명백한 실증, 데이터를 돌려본, 통계와 데이터를 돌려본 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여성, 파트타임, 청소년, 소수민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부정적 고용효과, 즉 고용을 줄인다는 거죠.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런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다. 최저임금 수혜 집단에서 고용 증가율은 평균치를 상회한다. 즉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집단은 고용 증가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청소년 노동자의 경우는 약간의 고용 감소가 있지만 그것이 꼭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결과는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 노동자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경우는 최저임금 제도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느냐 아니 플러스를 가져오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나라들의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든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가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감소돼서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아시나요? 고용노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좀 더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맞겠죠. 또는 최소한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사측, 정부가 모두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죠. 노사정위원회에 산하로 있든지 아니면 독립기관들에 있어야 최저임금이 좀 더 권력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제도 개선을 봐야 될 거고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는 노동계 쪽에 노동계위원, 그다음에 경영계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공익위원, 정부 쪽 공익위원 같은 경우는 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권들이 좀 더 친노동보다는 친자본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정부 쪽 공익위원들은 상당수가 친경영계 쪽 위원들이 임명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동으로 또는 그 합의하에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정말 공익적인 사람들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제도 개선이 되면, 그리고 정말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이 그 공익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죠. 몇 년 후에는 우리 청년위원장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당사자들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나요? 어쨌든 부족한 영상이지만 보시면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오해나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기원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